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관련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추가 소각장 예정지의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자리였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당했다며 주민 설명회 참가를 거부하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소각장 건립 철회만이 답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보도의 조성혁 기자입니다. 소각장 추가 설치 조속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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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주민 수십여 명의 목소리엔 여전히 울분이 가득합니다. 배치된 경찰의 수만큼이나 긴장감도 감돕니다. 주민들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기자회견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들이 철저히 배제당했고 또 이용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시 위법한 사업 절차 진행과 누적된 주민 불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끊임없이 주민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돌아온 것은 주민 의견에 대한 서울시의 철저한 배제였고 서울시는 주민을 악용하는 최악의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조사업체와 조사 결과 모두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업체는 두 차례에 걸쳐 허위 보고서 작성으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조사 과정에서 중요 오염물질 중 하나인 다이옥신 조사도 누락했다는 것. 서울시가 내놓은 환경영향평가서는 부실투성이 평가서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존 시설 폐쇄 전 2개의 소각장이 운영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누적 평가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서울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주민들은 당당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주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이 철저히 배제한 환경영향 평가 주민 설명회를 거부한다. 같은 시각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추가 소각장이 대기 질과 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말합니다. 조사 결과 비오리 기준 매우 좋음에서 보통 등급의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 수질은 총 33개 항목에 대해 15개 지점을 조사했고 대부분 지점에서 생활용수 기준 이내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아 장내는 언론사 기자들과 공무원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공원들 당신들은 누구냐고! 당신들은 주민이 아니잖아! 나 국민 설명인데! 앉아있는 당신은 누구냐고! 서울시 주최로 열린 주민 설명회는 주민 없는 속빈 강정처럼 끝났습니다. 우려했던 주민과 서울시 간 무력 충돌은 없었지만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마포구가 지난해 추가 소각장 예정지 인근의 토양 오염도를 조사한 데 이어 이달 8일 2차 토양 오염도를 측정했습니다. 이번 측정 항목엔 처음으로 다이옥신을 포함시켰는데 결과치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보도의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마포구는 상암동 추가 소각장 예정지 토양 오염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인체 유해 물질인 불소가 기준치의 2배 가까이 검출됐고 이는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8일 마포구가 2차 토양 오염도를 측정했습니다. 측정 지점은 6곳으로 노을 여가센터와 난지미술 창작 스튜디오 등입니다. 해당 지점들은 지난해 측정 결과 모두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됐던 곳입니다. 이번 조사 항목엔 처음으로 다이옥신이 포함됐습니다. 다이옥신은 바람이나 질병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화합물로
군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포 구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결국 서울시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세계인에게 알리는 그런 우를 범할 것이다. 토양오염 조사엔 30여 명의 주민들도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조사업체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흙을 파내고 병에 담고 라벨링하는 전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특히 지난 5일 열렸던 소각 포럼에서 인체에 무해한 소각은 없다고 강조했던 폴 코넷 교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군은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나올 경우 정화 명령을 내릴 것이라 전했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마포구에 추가 소각장 예정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신청했지만 구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5일 만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회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안전 문제와 무면허 대여 실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시민 10명 중 7명이 전동 킥보드 퇴출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공유 전동 킥보드 퇴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의 퇴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1년 전 프랑스 파리가 전동 킥보드를 전면 퇴출했습니다.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파리는 공유 킥보드를 가장 먼저 도입했던 도시입니다. 파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 투표에서 90%가 넘는 주민이 공유 킥보드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5개 공유 킥보드 업체는 모두 면허 인증 절차를 선택사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중 2개 업체는 미성년자에게도 면허 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고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 확인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과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업체들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실장님 그동안 추진한 정책에 대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실패했다고 봅니다. 법적 근거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공유 전동 킥보드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상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건의안은 국회에 전동 킥보드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정부가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모두가 답은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상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편 서울시는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도로 등 5개 내외 도로를 선정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자가 심화하며 오는 2028년 부채가 1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의 원인 중 하나로 노인 무임승차가 지적됐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약 1조 5천억 원. 올해 손실액은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공사의 올해 적자는 7,228억 원, 누적 적자는 7조 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미래 세대한테 이 빚을 더 이상 떠넘기기 어려운 시점이 이미 지났다.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바꿔도 이 빚이 줄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 고통스러운 구조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책 전환할 건지 사업 고민 담겨 있어야 됩니다. 있으시죠? 서울시의회는 지하철 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국비 지원, 그리고 지하철 요금 현실화입니다. 특히 대구시는 이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구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의 노인 인구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방식을 택하게 된다면 재정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실제 저희들이 그걸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다만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공론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기대어 갖고는 안 되고 공사 자체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공사가 이제 시의 재정지원금에 너무 이제 기대어 있다라는. 현재 서울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은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나 15년 뒤 서울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모든 케이블 방송은 소외된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규제와 늘지 않는 지원에 발목이 잡혀 매년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 케이블 방송에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78개 권역에서 1254만 가구의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케이블 방송 사업. 우리 지역의 정치와 문화, 사회 갈등, 정보 등을 전하며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표방 하에서 케이블 TV가 그런 또 정책 목적을 가지고 같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자체를 얼마나 민주적이고 건전하게 만들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또 언론의 기능도 하면서 또 동시에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의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줄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게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에요. 하지만 정작 관련 규제는 30년 전 케이블 방송의 전성기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 지원을 뒷받침할 근거 규정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튜브와 OTT 확대 등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 상황 속에서 낡은 규제와 미비한 지원이 케이블 방송의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특정 사업자로서의 그 부여했던 의무들이 이제는 족쇄가 돼서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사업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줄 때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국회에서 열린 케이블 TV 지역 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는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 속에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케이블 방송 콘텐츠의 IPTV 재송출,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시간 확대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발 기금이 약 케이블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사이를 내고 있잖아요.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역 방송의 컨텐츠를 지원하는 기금이 약 30억에서 40억 정도를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줄면 줄었지 늘지 않고. 이를 두고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정치적으로 살펴보고 종합적인 법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할 시점인데 소위 과거 전통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과거의 전성기 기준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실 속에서 법이 사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지역 소멸 방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의 케이블 방송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많은 정책을 내놓고 또 가방위에서 저희가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을 위한 매체, 로컬의 매체 케이블 TV의 SO의 의미를 잘 새기겠습니다. 지역 가치 창출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케이블 방송. 포기할 수 없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케이블 TV 공동 취재단 양진호입니다. 광진구가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 검진을 실시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결핵 환자 중 65세 이상 비율이 5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광진구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무료 결핵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침과 가래를 비롯해 식은땀과 객혈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광진구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객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호구가 이달 25일까지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사업 기간은 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진행되고 유형에 따라 각각 주 40시간과 20시간, 14시간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참여 자격 조건은 18세 이상 미취업자인 서울 거주 등록 장애인입니다. 접수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정보는 종호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 세곡천 일대에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 프로젝트가 완료돼 주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세곡천 수변 활력 거점은 각종 공연이 가능한 물맞이 공원과 자연 생태 체험 테라스, 사면 놀이터로 구성됐습니다. 수변 감성도시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지역 곳곳 78개 소하천과 실개천의 주민들을 위한 수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곡천은 홍제천과 도림천 등에 이어 5번째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세곡천 수변 공간에 빛의 갤러리와 수상무대 등 시설 추가는 물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채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